네, 아이린님. 오늘 독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래간만에 사이토이토리님의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난간으로 보여도 제게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론 그 어려움이 빛나는 보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힘들어 보일 수는 또 있지만 사실 그건 신의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몇 번이나 겪었습니다. 난간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되는 경우를요. 그걸 어떻게 알지? 왜 그렇게 태어나는지 모르겠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가 계속 찾아올 테니까요. 겉으로는 힘들어 보여도 사실은 고난이 아닌 일인 신이 내린 선물과도 있다고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설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원래부터 인간에겐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 법입니다. 힘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힘든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체가 바로 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영혼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영혼의 단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일어나는 문제도 나와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르죠. 기억해야 할 것, 내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 내게 생긴 문제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심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코 힘든 상황이 아닙니다. 부부란 신이 서로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를 바꾸려 들지 마세요. 취향대로 움직여주길 바라서도 안 됩니다. 뭔가를 기대하며 상대를 변화시키려 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서로의 차이를 힘들다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 사람을 사랑해보자. 이 사람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까지의 고민이 단번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혼의 단계가 올라갑니다. 상대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살까지 건강하게 살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는 목소리도 포함됩니다. 말을 소리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잠시만요. 결국은 루틴입니다. 그것이 곧 나의 힘이고 평온입니다. 평온입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크기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질입니다. 말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적인 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소리내어 말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색한 기분이 들지 모르지만 그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적극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다 보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바꿀 수 있습니다. Is it raining or what sound is this?
really I'm not sure.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커다란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난하게 보이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면 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물은 각자의 파동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에는 다이아몬드의 파동이, 사람에게는 사람의 파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파동은 바로 말입니다. 나는 참 행복해. 난 참 풍족해. 난 참 풍요해. 이런 말이 좋은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파동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의 의미를 믿거나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면 자연스럽게 파동이 발생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는 사람이 변한다는 착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사고방식을 전부 뜯어고치려 듭니다. 하지만 사고방식을 바꾼다 해도 사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파동은 말이기에 소리내야 하는 말을 바꾸지 않는 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파동이 바뀝니다. 주변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즉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병이 낫거나 사업도 잘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리내어 말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천번 소리내어 말한 시점부터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소리내어 표현하는 말에 마음을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사실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은 곧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내버려둬도 알아서 따라올 테니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요로운 건강, 기운, 즐거운 두근거림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소리내어 하다 보면 점점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몇천 번, 몇만 번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가끔 말하기만 해도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즐기면서 하는 공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앞서 설명했지만 공부 자체는 좋은 이름으로 마음껏 하는 게 좋습니다. 단 즐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가능하면 여러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으세요. 왜냐하면 사회에서의 공부는 행복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인 돈과 연결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아이디어란 것은 다양한 재료의 조합을 통해 탄생합니다. 따라서 좋은 아이디어는 머릿속에 쌓아둔 재료의 양에 비례합니다. 재료가 부족하면 아이디어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재료가 다양할수록 아이디어도 풍부해집니다.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계획은 인간의 힘이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신의 힘입니다. 인간이 세운 계획은 자주 좌절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시작한 일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재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한 아이디어가 샘솟기 쉽습니다. 신이 그 재료를 바탕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려면 독서가 제일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역사소설입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은 등장인물의 죽음입니다. 역사소설이니 마지막엔 결국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강한 운을 지닌 사람은 어정쩡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Oh my god, it's raining outside. Okay, I see. Got it. Not a big deal. Okay.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지혜와 능력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입니다. 그런데 이 운이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사면 곧바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이 잘 드러납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져도 남들의 미움을 산 인물은 대개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주변의 지지를 얻은 인물은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남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해서 안 된 건 없지만 결국 불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손해일 뿐입니다. 남의 즐거움을 빼앗는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들도 타인의 미움을 사기 쉬우니 조심해야 하는 게 좋겠죠. 이런 주변의 응원이 있어야 비로소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주변의 호감을 잔뜩 얻으면 무슨 일을 해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즉 남의 호감을 사는 사람은 신이 나타나 돌멩이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줄 뿐 아니라 이들이 지은 돌멩이의 개수도 많습니다. 당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과 같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말랑말랑한 재료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야 합니다. 독서는 좋은 공부가 됩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안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정보가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공짜 정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치 없는 정보는 돈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치가 재료인 것을 아무리 모아봤자 재료에 불과하니까요. 따라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시간 낭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책을 읽는 사람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이 큰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많은 책을 읽어두면 머릿속에 좋은 재료가 늘어나 다른 이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책을 읽는다면 아무리 열심히 독서를 해도 두각을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을 땐 서너 권만 읽어도 금세 표가 납니다. 그런데 책 읽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읽은 내용을 일일이 기억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책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 읽기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가장 좋은 독서법은 편하게 슬슬 읽어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굳이 머리에 쌓아두려 하지 말고 대충 본다는 마음으로 책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히려 글씨보다 더 많은 것이 보입니다. 힘들겠지만 당장 책을 읽어보세요. 대다수가 독서를 하지 않는 시대에 혼자 책을 읽으면 상당한 격차를 벌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바로 책을 읽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균형의 법칙, 바로 가르침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눠준다면 그들은 앞으로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간직 꽁꽁 숨긴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부자가 되는 법이나 물건을 파는 노하우는 사실 그들에게 쓰임이 닿은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를 움켜쥐고 있다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이 닿은 지혜는 나누는 게 답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세요. 점점 더 행복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왜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이들과 나눠야 할까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나면 신기하게도 지혜를 나눠준 사람에게 천만의 이익이 더 생깁니다. 쓰임이 닿은 지혜를 타인과 나눈 보답인 셈이죠. 바라고 한 일은 아니지만 어째서인지 기대하지 않는 보답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 다다르고 싶다면 아는 것을 주변에 나누어 줍시다. 비법을 간직한 채 혼자만 앞서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지금의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세금에도 균형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번 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결국 몇 배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껏 세무서가 발행한 고지서태로 정직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편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해도 2천억이 넘습니다. 이런 질문을 흔히 듣곤 합니다. 제가 절세를 하지 않는 건 사실 아무 이득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세무서 직원에게 종종 말합니다. 저는 탈세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살펴봐 주세요. 혹시 제가 당신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금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금이란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업가라면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잘 정비된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도로, 튼튼한 다리 같은 기반 시설은 물론이고 안전 유지를 위해 경찰관과 소방관도 필요하죠. 이처럼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세금을 아껴 부르는 국민은 하늘의 침뱉기처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세상에 남습니다. 돈을 싸들고 저 세상에 갈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 세금을 줄여보겠다는 생각은 아예 접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 이것이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금 내기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 돈을 다른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직원이나 고객들과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즐거울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납세 의무는 헌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기보다 차라리 신나게 하는 편이 훨씬 좋죠.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올해는 세금으로 1등을 찍자. 납세를 게임으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즐거움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유쾌하게 번 돈으로 즐기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 돈이 많은 이들의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저절로 풍족해집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통해 깨우침을 얻었다면 사실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 또한 우주의 중심에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보세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도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이 힌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열심히 생각했는데도 아직 찾지 못했네. 이제 슬슬 누군가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봅시다. 곧 기인이 찾아올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저는 협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회사의 직원들은 사이가 무척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인색한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은 혼자만 알지 말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지혜가 보답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일도 점점 순조롭게 풀리게 됩니다. 네, 오늘은 책 여기까지 읽어볼게요.